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화장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왜 정했냐면요, 많은 분들이 화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풍수가지만 화장을 권장합니다. 왜냐?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길지를 매장하면 참 좋은 거죠. 돌아가신 분에게도 좋고 또 자손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흉지를 묘지를 잘못 쓰게 되면 돌아가신 분에게도 영혼의 세계에서도 고통이고 또 그 흉기를 받는 자손들에게도 흉기만큼 운명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풍수 전문가로서 매장을 잘못할 바에는 화장이 낫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은 99%가 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묘지, 매장된 묘지가 약 2천만 기라고 그러는데요, 2천만 기 중에 99%는 길지가 못된다, 이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에 대한 증거가 뭐냐? 자, 좋은 묘지를 쓰면 자손이 잘 되고 나쁜 묘지로 자손이 안 된다 그랬죠. 바로 그 증거는 우리나라 상위가 몇 %라고 그럽니까? 상위 1%라고 그럽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금방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묘지는 99%는 다 잘못 썼다. 그래서 나쁜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손들이 그 어려움에, 고통에 아주 어떤 때는 비참하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매장과 화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원이 뭐냐면요, 매장은 땅속에 하지 않습니까? 땅속에는 각 지질이 있지 않습니까? 지질. 그걸 이제 풍수 용어로는 혈이라고 그러죠. 혈이 몇 개인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땅속의 지질 혈은 온혈,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물나오고 냉기 있고 습이 있고 건고하고 안온하고, 그죠? 이렇게 지질이 6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 지질에 따라 매장을 하는데 이 매장의 길지는 온혈밖에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온혈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5개는 흉지입니다. 온혈은 안온하고 따뜻한 곳이죠. 그러면 이러한 곳에 부모나 조상의 그 묘지를 매장을 하게 되면 이 땅속이 안온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매장되어 있는 유해 시신에서 안온하고 따뜻한 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편안한 기를, 아주 좋은 기를 발산하죠. 그 기가 직계자손과 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를 주는 만큼 자손들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 그 묘지 주변 산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에 따라서 자손이 뭐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귀인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형상의 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손이 인물도 나올 수 있고 뭐 부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상이 그런 형상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5개 성이라고 그래요. 오행, 목성, 금성, 토성, 화성, 수성, 이렇게 5개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 따라서 그걸 귀성이라고 합니다. 귀성에 따라서 자손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되든 부자가 되든 어떤 귀한 인물이 되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귀성이 없으면 부자는 자손은 편안하게 살지만 어떤 인물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묘지에는 좋은 길지는
그만한 자손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명당을 선호하죠. 명당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명당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 갖춰야 돼요. 한 30여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명당으로서 되는 거예요. 그 명당도 소지, 중지,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라 그러면은 성인이 나오는 거예요. 성인. 중지라 그러면 뭐 국왕, 대통령, 또 어떤 인물, 뭐 큰 인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소지라 그래도 대통령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명당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기도 하지만 그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그런 자손들을 운명을 그만큼 편안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다 갖춰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명당이죠. 이 명당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명당을 찾을 줄 몰라서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영화가 명당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주간 한국에 칼럼을 쓴 바 있는데요. 옛날부터 명당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정치하는 사람 또 나라의 임금까지도 명당 하나를 쓰려고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지만 정말 칼부림도 했고 명당 하나를 가지고 피 터지게 쌓았습니다. 그만큼 명당에 꼭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매장에는 그러한 그 매력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그룹들 조상묘를 가보면 다 길집니다. 제가 볼 땐 명당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길지만 돼도 그런 대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이죠. 2018년도 여름인데요. 우리 그 손정이라고 저 일본의 우리 제1동포 일본에 계시는 분 부자 있잖아요. 손정의 부자. 이분의 조상묘를 가봤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데요. 가봤는데 제가 여기서 갈 때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갔어요. 이분의 묘가 얼마나 큰 명당이면 저렇게 큰 부를 형성했나 하고 가봤는데요. 그렇게 명당이 아니더라니까요. 명당 중에서도 소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자손의 부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우리나라 그룹 내지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데에서도 길지에서도 그런 그만한 부와 명예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요. 명당은 하나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당의 가치가 1조, 10조, 100조? 아닙니다. 명당 하나는 3천조 원 가치가 있습니다. 네? 명당 하나에 3천조 원 가치가 있다니까요. 계산해 보면 나와요. 3천조 원.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는 명당은 이런 매장이라는 그런 매력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극히 드문 그 사례죠. 자, 그러면 매장에는 이제 그렇게 되고 화장은 그럼 뭐냐? 화장은 사람이 사망해서 바로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해가 타서 재가 되죠. 이 재에서는 기를 발산을 안 합니다. 기가 없어요. DNA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없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해와 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유골, 화장한 유골은 어느 곳에다가 보관을 하든 어디다가 뿌리든 뭐 하여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꼭 길지를 안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양지 바르거나 또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관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화장에는 자손들에게
기가 없으니까 해와 득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손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99%가 다 길지가 아니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조상묘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노력한 만큼도 결실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풍수지리학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도 화장을 하게 되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온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죠. 우리 민족하고는 대단히 잘 맞는 거죠. 왜냐? 우리 민족은 본래 부지런한 민족 아닙니까? 노력해서 어떤 결실만 있다 그러면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본이 우리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99%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조상묘지가 잘못 써 있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장점은 없지만 단점도 없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합리적이다 말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도 아주 좋은 거죠. 프리미엄은 없지만 내가 지장 없이 사는 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자손에게만 좋은 게 아니죠. 돌아가신 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사망해서 바로 하게 되면 이 조상들에게도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장을 잘못하면 땅속의 그 지질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묘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매장했다가 다시 이장할 때 한번 보십시오. 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개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차 있습니다. 시신이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썩고 있어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새카마가지고. 자, 내가 죽어서 그런 모습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내 부모님이, 내 조상이 땅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 물 나오고 냉기 있고 습기 있고 건조하고 이런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묘지를 많이 이제 이장하러 다니면서 보면은 90% 이상, 매장한 거 90% 이상 보면 다 물이 차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명당을 찾았다 하더라도, 좋은 길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관음죄 매장한 것은요 대개 물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는 항상 그렇게 마르지는 않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땐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관이 나무기 때문에 들어가요. 물이 젖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물이 들어가면 관이 퉁퉁 불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자체 방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가보면은 그냥 퉁퉁 불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유해가, 시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자, 우리 국민이 이걸 제대로 알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을 한 것을 이장할 때 보면 비참한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화장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잖아요. 고통당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혼도 편안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망하면 정신과 육체가 단일체로 통일돼요. 살아있을 때 정신과 육체가 단일체로 통일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체를 떠나간 이 정신은 영혼이 되는 거고, 또 이
정신이 떠나간 육체는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겁니다. 물체. 그러니까 이 물체에서는 기를 발산하지만 이 정신에서는, 살아있는 정신에서는 영혼은 기를 발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영혼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생각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은 이 영혼도 이 생각만 있기 때문에, 정신만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손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은 영혼은 생각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는 영혼을 중시하는 건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왜? 그 영혼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 영혼, 천당과 지옥이라는 그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당이라는 가는 것은 뭐냐면, 사망에서 묘를 편안한 것에 썼을 적에, 두 번째는 내가 살아서 생전에 어떠한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나란 일에 혹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했으면은, 선량하게 살았으면 영혼은 천당에 갑니다. 왜냐? 그 영혼은 매장된 내 유해를 봅니다. 보면은 내가 잠들어있는 내 시신이 편안하다고 편안하는 걸 보면은 영혼은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이, 내 육신이 땅속에서 아주 험하게 참 안 좋은 모습으로 있다. 이 고통입니다.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천당이 되겠습니까? 맨날 내가 고통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서 어떤 행동을 해서 누구에게나 피해 안 주고 선량하게 살았다 그러면 내 영혼이 편안하겠죠. 그런데 내가 살았을 때 어떤 누구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가, 모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든가, 또 정치를 했는데 정치를 잘못했다든가, 종교를 하면서 신자나 신도들에게 잘못해서 나쁜 영향을 끼쳤다든가, 이런 경우는 내 영혼이 편안하지 않죠. 그러죠? 본인이 한 짓은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은요, 천당, 지옥 가는 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매장을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화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화장한 이후에는 고통당할 게 없으니까 내 영혼이 편안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전에 남에게, 사회에, 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편할 테니까 영혼은 영혼의 세계, 천당 극락 세계에 가서 그 세계가 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서도 중요하지만 사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내 자손들에게도 관련이 있고 내 육신에 따라서 또 내 사후의 영혼에게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후가 더 중요하다. 살아서는 100년입니다. 정신세계가 100년이에요. 그런데 죽어서는 이 정신세계가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갑니다. 왜냐?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누가 찾아줄 때는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찾아주지 않을 때는 영혼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찾는 사람이었으면 그 영혼은 슬픈 겁니다. 자손이라도 있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 영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거면은요 500년이 넘었어도 그 영혼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맨날 참배하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을 기리고 그 위대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은 반드시 찾아주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빨리 사라진다는 건 뭐냐?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빨리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요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간다. 내가 살아서 어떤 행실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은 바로 소멸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는 것이 제 풍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서 중요하죠. 그러나 사후는 더 중요하다는 거, 저는 풍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고 화장에는 흉은 없다. 다만 어떤 프리미엄은 좋은 기를 받아서 좋은 운을 갖게 되는 것은 없지만 해로는 없다. 그럼 우리나라 99%가 다 잘못 썼다고 보면 좋은 길지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화장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나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장이 좋다.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길지, 명당은 써야죠. 근데 명당을 써도 누가 써야 되는가? 선량한 사람이 써야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포악한 사람이 명량을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를 반드시 알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서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 홈페이지를 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화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